좀 많이 물론 그냥 이렇게 건너뛰지 않고 방금 소개받은 이승관입니다. 정님은 제 건축의 유년기에 고향이지요. 고향이고 또 친정으로 볼 수 있고 제가 6년간 있었어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고 동료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늘 토론도 많이 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원서 하나 따로 없고 이러니까 원서를 어디 구했다든가 해적판을 갖고 우리끼리 아침에 일찍 와서 몇 페이지씩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이래 했던 기억이 새삼납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도만큼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각자 그 문맥 속에서 그 사람을 두고 어떻다 저렇다 이래 판단한 그게 있어요. 반사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그 자체는 뉴트럴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 거기에는 의미가 어찌 보면 없고 중성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의 이게 어떤 게 있다 하면 요 자체가 어떤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놓이고 어떤 식으로 됨에 따라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이 자체는 중성적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당시의 문맥이라는 게 항상 중요한 여건이 되는데 가령 이런 그림이 있다 했을 때 저 잉어 두 마리예요. 잉어 두 마리가 이래 있는데 그림은 구성상 좀 이상하고 비대칭적이고 이런데 저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의미적 세계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신탁스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면 그림이 어떻다 이야기를 하고 잉어 두 마리 그 다음에 부평초, 그 다음에 꽃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의미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선사받은 사람이 굉장히 허무해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림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을 독화라고 하지요. 의미를 캐치하는 거예요. 저기는 뭔가 하나의 센텐스와 같기 때문에 저기서 부평초하고 저런 거는 객지 생활을 이야기하고 피레미는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고 잉어는 벼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왼편에서 잉어는 소과를 이야기하고 오른편은 대과, 과거에서 대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객지 생활에 힘들더라도 열심히 학문을 정진해서 소과와 또 더불어 대과까지 거푸 이래 성공하라라는 문장입니다. 의미가 그런 식으로 잠겨 있어요. 그냥 그림만 사생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종묘를 볼 때 경복궁에 비해서 장식이나 공포 이런 것 등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목수라든가 건축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 이전에 저 당시에는 조형법이 따로 별도로 있었어요. 장식이 이래 없게 되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법규처럼.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것은 왕이 취하기 때문에 지극히 공경스러운 것은 문양을 두지 않는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지경무문 지극히 공경스러운 것은 문양을 두지 않는다 이런 티오리에 의해서 문양을 안 둔 거예요. 사자에 대한 사자는 언제인지 살아있는 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윗분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이나 이런 데는 양념을 안 뿌리죠. 그래서 천상에 제사 지내고 이래를 할 때 그때 설렁탕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소만 희생물의 어떤 그것만 해서 끓이기만 하지 거기에 뭐 무슨 다양한 이런 양념을 안 넣죠. 그다음에 소복도 마찬가지고 다 일관되게 어떤 애티튜드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은 거의 꽤나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이 과거를 우리가 이래 접근해 버리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정신 세계를 우리가 알고 과거의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야 저게 비밀이 다 이래 풀리게 되죠. 지금의 의미는
가령 원기둥하고 사각기둥 이런 게 있을 때는 함부로 쓸 수 없고 의미의 세계에서는. 근데 오늘은 원하면 조형적으로 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색깔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그게 사라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여기서 높고 낮고 향 이런 게 다 신하하고 왕하고의 어떤 이어르키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관계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A, B, C, C가 자기 집인데 저가 버스탑이 있는 게 그 곰방이 자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나와서 A, B 두 군데에 애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A로 가기도 하고 B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는고 하면 기다리다가 먼저 차가 오면 그 발길 닿는 대로 그 차로 A 갈 때도 있고 B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년간 자기가 통계를 내보니까 A로 가는 게 9번이고 B로 가는 게 1번 꼴로 비율이 그런 식으로 됐어요. 배차 간격은 다 똑같아요. 20분마다 한 대씩 오는데. 그랬을 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래 질문을 해보면 확률로서 50대 50 그냥 막연하게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도 그 정도 될 거라고 그래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현실의 세계는 좀 더 명확해요. 실제 거기서 일한 사람한테 물으면 빤히 치다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건 질문이 아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죠. 배차 간격이 실제 그 시간 속에 어느 포인트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령 한 차는 2시 20분, 40분, 3시 또 B라는 차 버스가 배차 간격이 저것도 똑같이 20분이라 하더라도 2시 2분, 2시 22분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그것밖에 안 되겠죠 비율이. 가령 우리가 저것을 보통 관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저걸 놓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면 금방 이게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실제 경험하고 머릿속에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항상 거기에는 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연역적인 사고력이 있으면 그게 이제 완벽하고 현실을 예측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데 보통 책만 보고 이래 생각 사유만 했던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는 이래 잘 넘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요거는 동전이 관한 건데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통계학자 여자분인데 그 학교에서 처음 강의할 때 어떤 강의를 하는고 하면 한 60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 30명 둘로 나눠서 그 한 100개의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두고 갖고 한쪽에는 실제 동전을 던지도록 해서 기록하도록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머릿속에서 자 이거 던진다 요번에는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해서 지가 가상적으로 해서 쓰도록 했을 때 그래 갖고 각자 칸을 한 다음에 다 뒤집어 놓고 누구 건지는 모르도록 섞어 놓죠. 자기만 알 수 있도록 사인해 놨을 때 그래 갖고 한 10분 뒤에 교수님이 그 부분을 가서 다 가상적으로 던진 거하고 실제 던진 거하고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놀라지요. 원리가 가상적으로 할 때는 그래도 절반이기 때문에 계속 앞면만 나오는 것은 깨름직해 갖고 중간에 간간히 섞어요. 3개 혹은 4개 하다가 못 참아서 또 뒷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던지면 그렇지는 않고 6번 달아서 혹은 7번 달아서 앞면만 나오는 경우가 그 100번을 던지는 경우에 분명히 그게 섞여 있다고요. 그거 보고 자기는 판단했다 하고 리얼리티는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뭐 콘타를 그린다든가 어떤 임의적인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실제 그 콘타가 만들어진 거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래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저거는 뭐 신의 영역이랄까 뭐 그래 볼 수도 있는 문제죠. 저거는 월화정인도라고 저걸 보고 저 달이 새벽이다 아니다 초저녁이다 무엇이 어떻다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천문대에 있는 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해줬어요. 몇 월 며칠 언제다
이제 이분이 살았을 때가 그 기간에 딱 2번 월식이 있죠. 그 중에 한 날은 서울 근방에는 날이 흐렸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영정조 때인데 그 어느 쯤인가 그 시기의 그날일 거다 자기가 단정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걸 그래 자료 뒤지고 사료 뒤지고 할 게 아니고 저 그림 자체는 옛날에 있는 그림도는 저게 다 관념도예요. 겨울에도 나비가 있을 수 있고 그 뒤에 넘어오면서 리얼 그것으로 할 때 진경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굉장히 거기에 사실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 때만 해도 어스름한 방 안에서 한겨울에 난초 그림 이래 얼마든지 대원군이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그냥 보면 굳이 이야기할 거 없이 저 그림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사성된 게 아니라는 점 하나. 두 번째 저 부분은 달이 저런 식으로 위로 될 때는 밤이 될 수 없어요. 수평면상에서 태양이 그 위쪽을 비추기 때문에 구를 이거는 저게 틀린 그림이라고 금방 알게 되죠. 뒤질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늘 머릿속에서는 상현달, 하현달 뭐 등등 이런 거로만 외워서 인풋하지 저게 지금 달하고 태양하고 동시에 이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버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달이 밝은 것은 태양에 의해서 밝은 거다 이래 평소에 아는데 그게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응용을 못하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이치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래 보게 되면 어떤 원리나 이런 어떤 코헤런스 일정한 뭐 이런 게 실은 있는데 그것을 엮어서 우리가 생각 안 하는 버릇이 있고 자꾸 외워서 낱개로 해야 되지 하나씩 보면서 추리하고 이런 습관은 귀찮으니까 안 하게 돼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저 14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파라켈수스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헬스에서 우연히 글을 봤는데 독성이 없는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약은 곧 독이다. 단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할 뿐이지 역할만 그럴 뿐이지 고정적으로 이것은 독이다. 약이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늘 해오던 차에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요. 물 자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약의 역할을 못하지요. 하나만 한 거니까 모든 것이 따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엄연히 놓치면 잘못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이래 생각한다는 게 때로는 굉장히 그 위험하고 보통 경우의 수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못 찾는다 이거죠. 독을 다스리려면 독을 그 독으로 이래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독성이 있는 것은 그래 쓸 때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지 그 자체가 곧 모든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 이래 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요래 적은 건물은 굉장히 휴먼 스케일이에요. 공간적으로 보면 저 창밖에서 놓고 하면 그 안에 사람 있고 반응이 금방 되고 저 깊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게 14평 정도 되는 목조 건물이에요. 그런데 저거 보고 창도 밭전자로 요래됐고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만한 그런 집이에요. 스케일이 그러니까 그거는 휴먼 스케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 휴먼 스케일로 공간적으로 그래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친근감을 주고 호감을 준다라고 이퀄 우리가 이래 생각했지요. 그런 식으로 나도 그때 이래 배우고 늘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학생들 작품할 때도 그런 식으로 크리틱을 해왔는데 저 밑에 코멘트가 뭔가 하면 이거는 13평의 목조 건물로서 서대문 형무소의 그 외곽에 있으면서 사형 집행장으로 교수형하고 그것으로 쓰였다. 이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러는 순간 저 건물이 갑자기 섬찟하게 됐다고. 그렇다면 내가 그전까지 느꼈던 건축의 공식 휴먼 스케일은 그것이 주는 감정은 뭐고 친근감을 준다 이랬는데 그것을 안연 후에 이게 왜 친근감을 못 주지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모든 게 그러면 제가 배워왔던 것을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한 보름간 집요하게
저것을 화두처럼 이래 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그런 그 가정은 뭔가 하면 건물은 그 자체로 중성적일 뿐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 비로소 그 값을 드러낼 뿐이지 이것은 좋은 건물, 악한 건물 뭐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운 건물, 좋은 건물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듯이 거기에 형태에 관해서 우리가 감정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는 뉴트럴한 거지 어떤 역할을 할 때 무엇으로 쓰일 때 그런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중학청이 처음에는 서슬이 풀하고 일제시대는 그랬지만은 해방뒤에는 우리가 그걸 접수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침식도 하고 또 탈환도 해서 6.25 때는 거기에 국기 개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청으로 이래 쓰이다가 또 한때는 박물관으로도 쓰이고 이와 같이 건물은 굉장히 중성적이에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치 점령하에 이럴 때도 보면 나치 그 깃발을 이래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환호성과 아울러 미군기를 붙이고 이럴 때 그때 우리는 그 건물을 좋아하고 반기고 또 나치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데 따져보면 그게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했던 게 그 산하 어떻게 쓰임에 따라 그렇지 건물 자체가 그런 것을 고유하게 가지는 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요거는 저 카프리선이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빌딩 어딘가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탈리아에서 약간 저 남쪽으로 좀 보면 저 조그만 섬이 있는데 저게 저 건물은 제가 어릴 때부터 건축거 할 때 여러 번 잡지에 소개되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걸 아는데 이제 영화를 우연히 보다가 거의 63년도 나왔던 건데 컨템프트 경멸이라는 영화예요. 이 건물을 안도도 여러 번 오고 저 유명해갖고 그 디테일도 많이 자기가 차용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역광으로 저 브리스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저게 까사 말라파르테라고 하는데 말라파르테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약간 별난 저 언론인인데 돈은 많고 저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엣지로 여러 번 돌면서 킥킥거리면서 이래 도는 약간 반 사이코인데 이 친구가 저런 데 짓기 힘든 데인데 친구가 무솔리니 조카하고 알기 때문에 저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저런 식으로 풍광이 저래요. 안에 내부고 저 건물이 리비에라라고 유명한 이탈리 젊은 건축가인데 건축주가 워낙 또 이래 별나갖고 자기가 거의 주도하다시피 그래 했다고 그럽니다. 저 건물이 바위에 낙개비처럼 절여 있는데 옛날에 내가 일본 책에 봤을 때 건물이 대지하고 이래 밀착되면서 잘 어울린 예로 저걸 보여줬어요. 압축제인 벽돌을 메인으로 해서 이래 지은 거고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1920년대인가 필립 존슨이 자기 별장에 지은 글라스 하우스입니다. 둘 다 훌륭한 집이에요. 어떤 재료가 이래야 좋은 거다 저래야 좋은 게 아니고 저 상황에서는 유리가 제일 좋은 거고 제가 59년도에 어느 나온 그 아키텍처 레코드에 나온 저 건물을 설명한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저기서 누워 있으면 눈 내릴 때는 막 자기가 이래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건축주의 생각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가령 저런 건물이나 다 훌륭한 건물이에요. 근데 저런 건물이 좋다고 저것을 달랑 들어서 좋은 건물이니까 어디에도 좋은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령 이런 데 만약에 옮겨 놓으면 이야기가 안 되죠. 건물하고 그 주변하고 관계가 전혀 난센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저기에는 저기에 맞는 건물의 방식이나 해답이랄까 아이디라는 게 있고 아까 거기는 그것대로 다 있고 각자 거기마다 주변의 어떤 이런 여건 에너지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형태로서 앉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항상 좋은 거 이거는 어디 가도 통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현실 세계에서는. 자, 저거는 게로니카 그림이죠. 저 그림에서는 이게 과천미술관에 전시한다 하더라도
저 그림이 갖는 콘텐츠는 마찬가지입니다. 공포하고 두려움, 전쟁, 죽음 이런 것이지 위치를 옮김으로 해서 환희로 바뀐다든가 이래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순수 아트는 그 자체로 어디 가나 고유한 값을 가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릭 클랩톤하고 뭐 조지 하리슨이죠. 어떻든 저런 사람은 어디 가나 그만큼의 대접을 받고 감동을 우리한테 주고 있죠. 음악이 그렇습니다. 영화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 클레멘타인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인데 어떻든 저런 영화도 세월 지나서 그게 전하는 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똑같이 감동을 주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순수 아트는 그런 거고 그렇다면 건축은 순수 아트의 속성을 많이 가졌지만은 그렇다고 저런 순수 아트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만든 하나의 그건데 건축은 타 장르의 순수 예술과 공유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들과 다른 점 중 하나는 건축은 장소의 지배를 철저히 받는다. 즉 관계, 그게 놓이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거기에 철저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고유한 값을 갖는 게 아니에요. 건축하고 순수 예술하고의 공통점은 많으나 차이점이 장르적 특성상 차이 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김창렬 씨는 저 물방울 갖고 평생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래 제가 화가라 하면 어느 시기에는 저 물방울의 영롱함에 대해서 도취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끝없이 움직이면서 종잡을 수 없는 그 불길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분은 천상 하나예요. 그러나 작가로서 저 장르에서는 저래 하더라도 아무 우리가 그 윤리적 하자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그래 할 뿐이고 저기서는 자기가 그림해서 남이 공감을 못 받고 그림이 안 팔리더라도 전시회했을 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가 손해보든가 대박을 얻든가 이런 거고 건축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건축이 계약됐다 하면 그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책임이 따른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받는 대신에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하는 바의 어떤 성취를 어느 정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저기서 우리가 조금 일상에서 배웠던 것을 잠깐 그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가 응용해 보면 화가는 물방울 갖고 평생 해도 괜찮고 그런데 그걸 건축으로 옮겨서 우리가 사회를 생각해 보면 건축에서 모든 것을 똑같은 재료나 소재 갖고 평생 노출 콘크리트로 하겠다, 벽돌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유명한 건축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옳은 것일까? 안 그러면 바람직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념을 약간 옆으로 이미 확신이 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런 부분을 응용을 한번 해볼 수는 있다 이겁니다. 간혹 김수근 선생이 저 벽돌에서 저 건물은 참 좋아요. 옛날에 해외 개발공사로 정림에서 이래 가까워서 우리가 보고 이랬는데 디자인이 그 당시로는 많이 앞섰고 좋았어요. 저 건물은 좋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벽돌 붉은 벽돌을 많이 썼지요. 나중에는 뭐 회색의 검은 벽돌 이런 것도 썼는데 벽돌을 지속적으로 이래 항성 있게 이래 쓰는 거 보고 어째 보면 우리 하는 거하고 달리 좀 멋진 것 같기도 하고 미스반데르나 뭐 이런 사람을 괜히 그것을 받고 자기도 한번 따라 해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추측해보고 진심이 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과연 매번 벽돌이 그래 컨빈싱한 건가 모든 경우에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저게 동아일보 저 마크 있죠. 이 사옥인데 동아일보 사옥을 저 정도 17층이던가 그래요. 저층일 때 땅으로 기는 건물은 벽돌로 해도 무엇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17층으로 똑같은 평면을 재려오는데 수공예적으로 쌓아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테크놀로지하고 경제성 이런 거는 어디로 갔느냐. 텍스처가 인간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면서
그거는 이해가지만은 저래 반복되면서 이래 하는 때는 우리가 그러면 감성만 있으면 건축하는 거지 뭐 하려고 이렇게 기술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가고 미련하게 짝이 없다 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벽돌에서 저런 것까지 하는 거 보고 김수근 선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크게 의미를 안 뒀어요. 그냥 조형적으로는 인정하지만은 건축 오벌한 뭐 생산이나 뭐 이런 경제 이런 거에서는 제 눈밖에 뭐 낫다 할까 좀 그랬었죠. 가령 마리오 보타가 자기가 지은 건물이에요. 저런 라운드라든가 저런 벽돌 앞에도 벽돌 섞여 있고 뒤에도 있고 저런 거는 자연스럽게 저기서 터득한 자기의 기술이겠죠. 근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술관인데 저기도 레드브릭, 그 다음에 저 교보 빌딩도 레드브릭, 모든 것을 레드브릭으로 세상을 평정하려고 하는데 주변하고 아랑곳 없이 자기의 포장지만 계속 이래 하는 자세에 관해서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깝깝하게 생각해요. 매번 건물 지을 때 벽돌만이 지구의 그거다 해서 모든 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지가 애써가 만든 공간이 있을진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딱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안도 타다오도 노출 콘크리트 해갖고 그분은 어디 가나 노출 콘크리트 유명한데 그러면 왜 한 재료를 쓰는 것을 우리가 봐주느냐 평가를 하느냐, 이거는 내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자기가 프로젝트가 여러 개 올 때 지가 볼 때 노출 콘크리트를 써도 괜찮게 나올 만한 것만 선택해서 할 때는 그게 가능한 것이지 만병통치로 어디 가나 노출 콘크리트가 괜찮다, 벽돌이 괜찮다, 건축가라 하면 저 방식에서 재료를 하나 정해놓고 자기의 모든 세상을 평정하는 그것으로 정하는 것은 아까 미술가 김창렬 씨하고 비슷한 건축을 아트로 생각하는 애티튜드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라고 생각해요. 저와 비슷한 종류로는 리차드 메이어가 있죠. 잔디하고 저 푸른 하늘하고 저 미국이라는 이 낙천성에서는 저게 잘 맞아요. 그러다 땅하고 만나는 데는 약간 서로 세퍼레이트하고 이런 거. 그래서 땅에서 이래 박히고 안도처럼 저분은 늘 만나는 데서 저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띄워요. 마치 바퀴가 있는 것처럼. 저런 건물은 저는 얼마든지 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관계 맺기에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의 울름시에 있는 하나의 그 미술관인데 저기서 화이트가 좀 아쉬워요. 가령 옆에 있는 저 건물하고 왼편의 화이트하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서커스단이 철거하듯이 그냥 사라질 것 같은 이질적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분이 하는 거 보면 이 지붕 톱라이트도 높이도 비슷하면서 여기에 있는 박공을 여기에 그대로 반복했다든가 지금 여기서 사진 찍은 앵글이 바로 이 앞에 보면 여기에 첨탑이에요. 즉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안에서 볼 때는 관람을 하면서 이 성당도 아울러 볼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저런 식으로 돼 있죠. 저 유명한 성당인데 울럼시에 있는데 저래 관계를 잘 맺고 그래 했는데 자기 그 색깔 화이트를 또 동원해서 이제 아쉬웠고 나머지는 다 훌륭했는데 그게 늘 아쉬웠어요. 그 재능에 왜 저걸 깨닫지 못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래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건물들이 여러 개 있고 저 해안에 이런 건물 몇 개가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리차드 메이어조차도 하나의 큰 덩어리가 너무 도미넌트하게 다 잡아먹으니까 그것을 쪼개서 몇 개의 이질적인 건물이 합해진 것처럼 도시적인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면 저래 나오죠. 그래서 안심을 좀 했었죠. 그 다음에 저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차드 메이의 하임 뮤지엄인데 저 사람이 늘 화이트로 일변도로 한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바스우드로 모델을 쭉 동일하게 일했을 때 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만약에 다 동일제로 화이트로 되면 어떨까. 근데 실제 그분이 절충한 것은 그 땅에 나오는 그 오렌지 빛깔의 흙하고
이런 게 맞는 돌을 자기 화이트하고 적당히 섞어서 교묘하게 능력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변신을 하지요. 저런 식으로 해서 관계 맺기에 성공적으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까지는 대충 건축에 대한 내 태도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했고, 정림에 있을 때 권동웅 씨 이사 자리입니다. 그분이 그 방에서 제가 찍었던 건데, 요게 이제 장원시청사고, 요게 이제 미국에 보낸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제가 필요한 것만 내가 한 건데, 그 당시에 요게 저는 직접 이래 찍으러 가고 장원까지 가서 했는데, 모든 사진은 다 제가 찍는데, 저기에서 보면 제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빛이 태양 위치가 어디쯤이고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한 4시간 동안 저 로타리 풀에서 엎드려서 엠부시 하듯이 잠복해갖고 기다렸어요. 구름 올 때 하고 그늘질 때 하고 이래 해갖고 찍은 거고, 그 외에 이제 일부 저런 부분 지금은 영 형편없이 타일이 붙고 사계층을 올리고 그랬는데, 저 당시에는 저것도 무슨 상을 받고 그랬어요. 모델도 제가 그 수세미로 요래 박박 긁어서 이래 저 나무를 만들고 다 제 아이디어로 했었죠. 이것도 제가 담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MBC 여의도 스튜디오. 지금 이게 설계 없어졌더라고요. 전주서문교회 정림에 있는 동안에 그때 국전해서 문고부 장관상, 건축에서는 최고상 받은 거예요. 이건 주택 좀 있고, 이게 다 40~50년 전에 제가 설계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콜롬비아로 이래 갔는데, 졸업하고 국내에서 10년 있다가 그 다음에 뉴욕에서 한 6년 있다가 그 다음에 와서 88년도에 정림에 또 1년 풀리 있다가 그 다음에 89년도 제가 나가서 독립을 했었죠. 전 콜롬비아 학교 있을 때 그 스튜디오 마스터가 전부 다 그 자격증 가진 AIA 멤버들이고 리지스터드 아키텍트들이죠. 그런 친구가 제법 있고, 영국 AIA에 있다가 또 일로 오기도 하고, 실로 다양하게 한 21명이 우리 클래스를 이래 메웠는데 다 이래 독특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학 가고 이런 게 그 당시는 한국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 격차가 많아서 거기에 사는 것만으로도 문명의 혜택 속에 있다 보면 좀 여기 오면 조금 뭔가 다르다 이런 맛을 이래 이야기를 하기도 할 그런 시점인데, 어떻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놀았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졸업 4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이제 열심히 푹 빠지면서 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저는 열심히 살아오고,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콜롬비아 갔을 때 2주간 프로젝트예요. 초반에 첫 번째 2주간 했고, 다음 2주간 했는데 각자 안을 내고, 저게 이게 핑크빛으로 저래 돼 있는 게 좌우측에 이래 격자로 멋없이 이래 된 그 부분이 헌타 칼리지라고, 저게 렉싱턴 이비인가 거기에 걸쳐서 있어요. 우리 저 스튜디오에서는 2주간 프로젝트로 현장에 가서 지금 브릿지가 저래 있죠. 좌우측의 건물. 근데 저기서 그냥 단순히 저 브릿지를 리디자인하라, 단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프로퍼티, 땅 사이트는 굉장히 사적인 거고 도로는 공적인 건데, 거기에 사적인 것을 연결하는 브릿지 또한 사적인 게 파블릭한 영역에 너무 노골적으로 저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못마땅하다 생각했고, 거기 가는 길에 저 뒤에 있는 건물들, 크라이슬러 빌딩이나 몇 꽤나 괜찮은 시트코 빌딩 이런 것을 다 잘라 먹고 있었고, 저는 그게 못마땅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래 고민하고 했죠. 그래서 브릿지로 설계하고 싶지가 않았고, 왠가 하면 브릿지의 의미가 두 개를 재산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임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저것을 파블릭한 이미지로 펑션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래 생각한 게
바로 로만 트라이엄펄 아치인가 개선문 있죠. 그런 거로 게이트 이미지로 제가 오버랩해서 이래 한 겁니다.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위에 브릿지가 있죠. 보시면 있는 끼워는 기존 브릿지가 그 위치에 있고 밑에도 이 브릿지가 있고 형태를 이래서 게이트처럼 했는데 흐름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할 수 없이 다른 색깔로 제가 끊었고 금요일 이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업이나 이런 게 뭐 별로 그게 안 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하나로만 쓰고 밑은 불편하더라도 올라 쓴다는 전제하에 저걸 이래 열도록 했었죠. 그러니까 그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두 개의 풍경이 나오고 기능이 이래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갖고 되게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로버트 스턴이나 라파엘 비놀리, 프램톤 뭐 이래 갖고 너무 이래 흥분된 얼굴로 니는 이 작품을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뭐 해갖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거는 있을 때 제가 마치고 HOK의 수석 디자이너로 나머지 하면서 한 4년간 열심히 일했죠. 하면서 제가 했던 게 뉴올리언스에 오피스 건물이 있는데 지어졌을 때쯤 제가 여기 짓고 이럴 때쯤 예산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게 여기에서 몇 층 조금 날아가고 호텔은 못 짓고 돌을 못 쓰고 다 엉뚱하게 이래 돼갖고 아쉽게 그래 된 적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인면도나 이런 것은 색연필로 요래 칠하는 저 손은 이래 갖고 있는데 3차원으로 그림 재주는 전혀 없어요. 그려보지도 않았고 대학교 다니면서 투시도 한번 그려 안 보고 하다가 중간에 엉거주춤 인면도에서 그림자 이어갖고 요 앞에서 보면 요래 생기고 옆에서 보면 이래 생긴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그래도 A0 이상은 늘 받았어요. 이래 아이디어는 또 있다 해갖고 그래 됐었는데 어떻든 투시도를 저는 이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인하는데 한 번은 건축주가 예정돼 한 2주 뒤에 그걸 그림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늘 단골로 하는 그 사람한테 연락했더니 오버로드 돼서 몇 군데 해봤으니까 안 되노니까 자기가 내한테 와서 좀 이거 좀 그려 주면 안 되겠느냐, 엑스트라 돈은 다 지불할 테니까 근무 외에 집에 가서 돈이 하나도 벌고 싶은데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다 해서 거절했더니 또 가더니 또 주근거리면서 몇 사람이 윗사람하고 다 와서 좀 해달라 도와달라 해서 제가 2주 말고 3주 같으면 2장이었어요. 3주 정도 주면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다 해갖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하더니 3주도 된대요. 그래서 그날로 퇴근하면서 책방에 가서 투시도 뽑는 책을 사갖고 한 5시간 연습했더니 도법은 아는데 어렴풋이 좀 자연스럽게 이게 각도하고 일을 잘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터득이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시도 그린 겁니다. 그래 갖고 한 3년 뒤에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괜찮다 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래 한 적이 있었는데 3년 뒤에는 저런 식으로 이것도 색연필로 제가 그린 거예요. 이 정도 그릴 수 있게 한 거고 요즘은 컴퓨터가 없지만은 제가 일단 마음 먹고 하면 또 닦듯이 이래 해갖고 완벽에 가깝도록 이래 하고 리플렉션하고 이런 거는 평소에 제가 저 그리면서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림자가 저 색깔이 저럴 때 태양 위치에 따라 하늘은 어떻게 보이고 그림자는 어떻게 하고 무지하게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부에서 아르데코 스타일로 된 건데 그 일부를 수리해 갖고 보여주기를 원해서 제가 그려준 거고 저는 맨 첫 편에 연구소 건물입니다. 콜롬비아의 끝자락인데 그 뒤쪽에 R&D 퍼실리티가 있어요. 5,500평 정도 되는데 그곳을 제가 처음부터 평면 잡고 외관하고 이래 하다가 디자인 디벨롭먼트 하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래 오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이래 저게 히스토리컬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기에 어울리는지 위원들이 보고 싶어 한다 그려달라 해서 제가 맡은 거기도 하고 그냥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런 거 있으면 저 다 칼라로 돼 있는데 디자인을 중간에 시계탑 이런 거 이런 거를 원한다 해서 요거는 기존 이그지스팅이고 이런 거를 해갖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갖고 제가 이 안에 삽입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고 내가 이제 정림을 왔습니다. 그때 88년도에 왔는데 그 1년간 있으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쪽에 잠실대교 지나자마자 왼편에 있는 정림 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이래 지어지지 않았지만 저거 설계했던 그 과정 속에 있는 걸 잠깐 집어넣었어요. 조남호 씨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신참일 때 내 바로 밑에 지원해주면서 했는데 참 얌전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음에 들었다고. 저 친구는 나중에 가족 개업할 때 팀으로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너무 싶은 내가 어째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동아생명 사옥. 이거는 이런 스케치를 몇십 개 되겠죠. 저게 일본 니kken 세케하고 몇 군데 다 해도 최원석 회장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다가 정림으로 왔는데 내가 덜커덕적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저런 식으로 했다가 최종 저기에 추려진 게 저 4개고 그때마다 메인은 그 평면은 내가 다 잡았고 외관을 이미지를 여러 개 했었죠. 그랬을 때 지금 있는 저 부분이 괜찮다 해서 저걸 디벨롭 해갖고 한 게 지금의 이 건물이 되죠. 정림에서 이제 나와갖고 제가 이제 한울로 했을 때 89년도부터는 뭐 저런 거 일본에서 전시한 좀 레고 그거 갖고 무엇을 한 거고 메시지. 저거는 삼성 옛날 대구에 있는데 삼성상회 기념관입니다. 한 28평 땅에 저런 기념관을 설계했고 거기에서 저거는 분당에 93년도인가 분당의 쇼핑 레저 단지 뭐 국제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 근원하고 사무가 합해서 6월 선생하고 합하고 저는 혼자 하고 해갖고 우리께 됐는데 며칠 뒤에 발표 보니까 공동 우승으로 그때 그래 됐습니다. 경기 때문에 저게 실현은 안 됐고 주택도 저래 굉장히 저거는 땅이 48평 삼각형 땅입니다. 거기 갖고 89년도인가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저는 아파트도 거여 3단지 아파트인데 저것도 뭐 상 받고 굉장히 특이한 것으로 평가받았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간간히 볼 수 있는 L타워라고 양재동에 있는 거 지어지지는 못한 설계비는 다 받았어요. 경희대 25,000평 되는 큰 학교들. 저래 큰 거하고 요래 저 계집도 제가 설계를 한 겁니다. 저게 그냥 간단한 저 토관 있죠. 1m 다 해야 되는 거 이중으로 된 토관을 밑에 바닥 깔고 앞뒤 막고 뒤에 환기창 만들고 밑에 필로티로 만들고 해갖고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그 시커먼 것 등이 아까 그 계집 하나가 되고 그게 침대가 되고 나머지 구역은 자기 거실이 되고 4개의 거실이 있는 계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충 쓰는 것만 보고 그 정도 하면서 빨리 해서 제가 한 작품 주택 좀 하고 공공건물 뮤지엄하고 이런 거 그거 우선 편하게 그냥 집어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저 4.3 전시회 할 때 제가 했던 거고 체코 유명한 사진가입니다. 얀 샤우덱이 너는 성이요 나는 그 안에서 평온하리라 해갖고 곰팡이 더덕더덕한 저기에서 저래 즐겁게 행복하게 있는 아버지하고 자식이죠. 죽을은 저래 만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피레네이 성 마그리트의 그림이죠. 그 두 개가 저는 주변에 관계없이 죽어라 하면 사적인 은신처로 마지막으로 저 역할은 해야 된다라고는 어떤 믿음에서 고정된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청주에 있는 저 15층짜리 자이언타워 건물이고 모델에서 저래 됐을 때 지하층도 물론 있고 저게 15층인데 14, 15층을 주택으로 건축주가 쓰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냥 일반 오피스 플로어를 인테리어 해갖고 거실, 식당, 부엌 만들고 이런 분배 개념으로 안 하고 땅이 지면으로부터 저 정도 아크로폴리스처럼 쭉 이래 올라가갖고 나머지 집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죠. 주거로서 14층에 이런 사각형의 티피컬 평면이 대지라고 보고 주택의 이런 고공의 아크로폴리스죠. 거기에 주택이 2개층짜리가 놓인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개념도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큰 프레임 안에 1, 2층 정도 이런 식으로 있고 밑은 그냥 땅에 있는 시장에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정도 올라와서 있을 때 하고 밑에 있을 때 하고 위치 낮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다름을 최대한 만끽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둔 거고 그걸 개념으로 생각할 때 그 아까 그 바닥 지면의 높이가 43m예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제가 4.3 전시할 때 지상 43m에 있는 건물의 형상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래 일장 퍼닝한 거죠. 말장난해서 지상 4.3의 가상이라 해갖고 발표하고 책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지면에서 1.6m의 눈높이에서는 저 위에 있는 저런 그림 시장의 가로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43m 위로 이래 부유해갖고 이래 볼 때는 수평으로 볼 때는 산과 일상은 다 숨겨지고 그 정도의 시선이 확보되는 좋은 곳이다라는 뜻에서 그래 했고 여기에 이제 안에 프로그램이 있고 2개층으로 놓인 그 위에 덮여진 발 비슷하게 밝은색으로 있고 그 위에 뭐 쿨링 타워하고 저런 게 가서 진동은 바로 주택의 지붕에 안 닿고 전달 뒤로 이래 프레임으로 전달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빼면 저런 식으로 조개 껍질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속살이고 이제 저게 이제 껍질인 셈이고 저때 저거는 저 컴퓨터 말고 오구로 누가 그랬는가 하면 최문규 씨가 그렸어요. 잘했어요. 최문규 씨는 머리도 똑똑하고 저거는 지상 4.3의 가상 주거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저기는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주변에 빌라하고 이래 둘러싸여 있고 옆집도 그렇고 이래서 주택 1, 2층짜리가 4, 5층 이런 식으로 둘레서 있을 때 주택이라면 나는 방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당도 수영복 차림으로라도 선텐도 하고 좀 이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원에서 그래서 생각한 게 요 가운데가 그런 식으로 비호된 부분이고 바깥은 옆집에 있는 이런 정원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겠죠. 여기 디귿자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요거는 단만 이런 식으로 했어서 전체가 조화될 수 있는 주택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저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물 위에 저기 있는 부분에 있으면 팬티 차림으로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신경 안 쓰고 이래저래 시선상 안 보이게 그래 했고 앞쪽에는 물론 다 열린 거라서 신경이 쓰이겠죠. 중간에 저 연못을 둠으로 해서 쭉 이래 진입하면서 그 리플렉팅을 최고로 느끼기 위해서 가다가 한 90cm 이래 다운됐다가 다시 이래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폐쇄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옥이죠. 담은 굉장히 무표정하게 건물 지붕하고 담하고 이게 구분이 얼핏 안 되고 중첩되어 이래 보이는 게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내향적인 저런 구성을 한 겁니다. 요 대문이고 대문으로 약간 올라가서 또 이래 돼서 이제 저런 식으로 되죠. 저 지금 왼편에 보이는 아랫부분이 거실이고 그 밑부분이 저래 됩니다. 여기 이제 현관에서 이래 들어왔을 때 자기가 온 길을 이래 봤을 때 저런 풍경이 보이고 옆집이나 이거는 안 보이게 되죠. 자기가 인공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풍경으로 자기한테 오는 거죠. 안에서 이래 밖을 보면 거실 부분이 되고 아까 밖을 저래 본 거고 이건 아까 연못을 보고 저 앞쪽이 아까 진입하면서 이래 본 부분이 됩니다. 이게 분당 그건데 이것도 평이 좀 좋고 전통하고 엮어서 이제 많이 봐주는 그런 것으로 되었습니다.
서울 양양 간 춘천 가는 길에 보면 일로 지나가는데 여기서 나와서 이래 가면 요쯤이 하나의 땅이 있고 요 근방에 옛날에 제가 농가 주택을 설계했는데 60평 정도 그거 현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개를 키우기 때문에 개 때문에 마당이 커야 되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된다 이래 갖고 할 수 없이 땅을 물색하다가 어딘가 사야 되는데 마침 그 가서 이 동네가 몇 번 이래 오다 보니 괜찮아 갖고 한겨울인데 그냥 살벌한 논 저 끝에 밤나무가 한 서너 그루가 있는데 그게 아주 저는 신나죠. 그냥 조경애가 한 게 아니고 그게 몇십 년 전 건데 그 시간성을 내 마당에서 즐길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덥석 그날로 해서 계약금 주고 이래 샀는데 나중에 이제 집을 설계하면서 주변을 이래 보니까 저 분지비 사이 반원으로 반달로 된 부분 중에서 우리 집이 딱 중간에 있으면서 꽤나 괜찮았다는 게 판정이 됐어요. 이제 조비치고 오렌지. 지금 여기 보시면 땅이 딱 67평이 똘똘 뭉쳐갖고 거기 가운데 있으니까 앞집하고 앞땅하고 뒷땅하고 이래 가로지르게 자르고 있잖아요. 할 수 없이 그 길은 왼편에 이래 두어야 되고 두 건물이 오각형이니까 이게 아주 골치 아파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각형 두 개를 이래 적당히 틸트되게 해갖고 최대한 뒤로 벌려서 그 사이에 시각적인 소통이 있도록 하고 길은 할 수 없이 서비스 때문에 한 3m 가까이 이래 주고 그래 갖고 이래 풀었던 겁니다. 이쪽은 지금 모이고 저래 되고 왼편에 있는 게 저기 계집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땅이 저리 빨갛게 돼 있는데 실제 쓰는 것은 사각형으로 해버리고 나머지는 연결 부위니까 공간으로 느끼기만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모델이 저런 식으로 되고 실제 지어진 건 저래 되고 그 두 개의 덩어리가 이래 얹히면서 점으로 만나도록 해서 저 건물에서 디자인의 포인트는 바로 저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모델 만들어서 저래 될라 하면 골조는 이쪽 골조하고 이쪽 골조는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마감을 붙여서 한 점에서 만나게 해야 되니까 미켈란젤로의 뭐 천지창조처럼 조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게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델 만들어서 누누이 그 사람한테 주입시키고 목수한테도 돌공사하는 사람도 내가 이런 식으로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값은 안 깎을 테니까 이래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하겠대. 그래 갖고 내가 디테일 주고 해갖고 저래 만든 거예요. 저기 보면 두껍석이 없어요. 저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각별히 디테일을 개발한 거고. 요건 아까 여기 쪽에서 저쪽 건너편을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 뭐 풍경이고 그 안에서 저를 바깥으로 보면 저런 식으로 잔디가 있고 앞쪽에 이래 보시면 두껍석 없고 요 디테일을 교묘하게 제가 해갖고 빗물은 그 밑에 그 세수대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로 다 틈으로 오도록 하고 위에는 모양상 쭉 각게 볼륨으로 이래 만든 거예요. 저는 저 마당 저 끝에 강변 쪽에 데크를 만드는데 저것도 부재를 잡철로 제가 디자인 다 해갖고 부재 사이즈하고 접합부 디테일 다 주고 그 시공하는 친구한테 줘갖고 우리는 참 편하게 했어요. 대충 내 감으로 요 정도면 되겠냐 하면 그 친구가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다가 모지려면 브레이싱 두고 이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재가 굉장히 가늘어요. 저거는 또 반포 77 빨간 부분인데 땅이 삼각형 땅, 대지가 48평이고 별 볼 일 없는 땅이죠. 주변 뷰도 없고 그런데 딱 한 군데 반대편 저쪽에만 저 녹지가 있고 스리풀 저 뭐 공원이 있어갖고 그거 하나 믿고 땅을 샀고 그분이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저걸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서 저걸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누가 사버렸어요.
전 절에 오니까 삼각형 땅에 저 가운데 저 부분을 이래 꺼내고 중정, 그러니까 녹지를 그 중정으로 이래 다 빨아들인 다음에 각 방은 중정을 향해서 이래 내다 보면서 간접으로 보는 게 낫겠다 하고 나머지 2개면은 방어적으로 디펜시브하게 꼭 필요한 숨구멍만 두고 고래 한 겁니다. 안은 속살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색깔을 저 그린 색깔로 두고 나머지는 화이트로 돼 있고, 저게 안도 화이트가 돼버리면 디귿자가 돼버리는데 조례함으로 해서 파먹은 기분이 더 강조되죠. 여기 외부가 그래 되고 이거는 측면이 되고, 자세히 보면 저게 108평이 되니까 안은 아주 장아찌처럼 저 사선 이용해 갖고 모질게 했어요. 심사하러 왔다가 좀 디테일하고 이런 거 힘들게 푸는 거 보고 질겁을 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그 중정 삼각형 밑이고, 요거는 밑에서 위로 보면 주변은 다 안 보이고 하늘하고 녹지만 보이고, 그 대나무 사그락거리는 소리 이런 거, 달빛 뭐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각박한데 저런 식으로 착용하니까 건축주도 굉장히 좋아하고 놀러 오고 그래요. 자기 친구들이. 방들이 좁으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이 뭔가 하면 최대한 공간을 서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저런 것도 비행기 트랩처럼 벽하고 바닥이 인티그레이트 안 시키고 이런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물질로 비행기 트랩으로 2개를 구분해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커 보여요. 항상 저는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좁기 때문에 이래 빌려오고 공유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위에 가서도 오른쪽에 흰 벽이라면 왼편 저건 나무는 갖다 버리면 폭이 좁아지는데 흰 큰 삼각형 안에 저런 게 이래 놓인 것처럼 되니까 넓어 보이죠, 상대적으로. 요거는 또 주택인데 위치가 아주 기막힌 데입니다. 이게 홍지동. 저게 이제 홍지문이고 밑에 있는 게 요게 홍지문이고 요게 담이고, 인왕산 저 반대편에 저 건너편에 뒤쪽에서 있는 용암 비슷한 이런 화강석 있는 덩어리가 이래 가는데 그 지력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전망이 특출하고 그것도 반대편도 북한산이 보이는데 이게 아주 보기가 좋고 요 앞쪽도 아주 전망이 기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가 이 집 오면서 찬탄을 금치 못했는데 어떻게 이래 자기가 이래 설계를 의뢰하는 바람에 1967년도에 지어진 건데, 그거 하면서 뭐 건축주는 나중에 지어진 결과에 관해서는 너무 만족해하고 전화상으로 막 노래를 불러주고 그래요. 저게 이제 조례됐는데 메인은 이게 법규적으로 까다로운 여러 개가 걸쳐서 한 3개 정도가 문화재하고 공원녹지하고 그린벨트하고 뭐 이래 못된 것만 이래 다 걸려갖고 있는 것인데, 축은 어떻든 간에 아랫집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하고 평행하게 이래 갔는데 뷰는 지금 요게 약간 옆으로 이래 벗어나 있죠. 그 방 자체가 약간 옆으로 틸트 됐어요, 평면이. 그래갖고 북한산을 가운데서 보기 위해서 한 거고 나머지는 파노라믹하게 이래 나오니까 저래 된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반대로 V자로 해서 이쪽하고 저쪽을 어떤 중심에서 쉽게 저 끝까지 안쪽에서도 저 넓은 뷰가 보이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 거예요. 지금 저런 식으로 위에서 그래 보이고, 앞에 있는 부분이 그 연못 리프렉팅 풀이고, 그거는 빛 내려오고 또 반사되고 달빛 비치고 바람 불 때 저게 파르르 뜬다든가 뭐 천정에 어른거리고 이런 게 다 일어나고 있지요. 저게 약간 빼딱하게 저게 틸트돼 있죠. 저는 그 중에 그 뒤쪽 부분 일부 위층으로 올라가고 옥상으로 가는 길, 이거는 방들 열었을 때 뭐 닫혔을 때 다 이런 게 있고, 그 보면 바로 앞쪽에 저런 바위가 이래 막 흘러가는 게 보이죠. 방송에도 나오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좀 그랬었어요.
아까 메인 방의 축하고 거기서 틸트 돼 갖고 이래 된 게 여기서는 보이죠. 건물 축하고 이래 같은 거고 아랫부분, 윗부분이 옆으로 이래 벌어진 것으로 돼서 북한산이 한 가운데 딱 오도록 그래 만든 겁니다. 겹겹이 이래 해서 다음 칸에서 우리가 전통 한옥에서 보면 그런 게 많지요. 켜켜이 이래서 레이어로 보이는 거. 이런 그 반사되는 그 불하고 그 마지막 주택인데 그냥 이런 땅을 어느 분이 사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맹하게 있는데 비우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좀 더 관찰해 보니까 이 산이 이래 V자로 옆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이래 솟은 게 그게 묘하면서 느낌이 좋고 그냥 범상치 않은 거라 해서 거기에서 저걸 무조건 끌어들이자 해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공사할 때도 저 축을 제가 이래 줄로 해서 잡아갖고 이래 되도록 이게 센터 선이 되도록 하라 해갖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게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묘하게 저런 야리꾸란 이런 게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도 저런 식으로 가운데 두고 올라가면서 전경입니다. 일종의 미음자 튜브를 뷰를 위해서 대포알 하듯이 축을 맞춰서 기울여서 그 뷰가 사각형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 하고 그러면 위에 지붕은 또 제약을 받으니까 그 끝부분에 갈수는 지붕을 다시 이렇게 따올리고 그래 갖고 한 거예요. 일종의 아까 홍지동 고거하고 비슷하게 지붕 갖고 이래 영역을 합하고 나머지는 또 이웃 있고 별 그게 없기 때문에 메인은 저건 살려놓고 한 겁니다. 저래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저 방향으로 직교하면서 걸로 향하도록 이는 그 반대 또 좌측 우측 이래 되고 이는 부분적인 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지금 가구를 안 놨을 때는 저래 가면서 한 가운데 아까 그 씬이 나오죠. 삼각형으로 볼록한 게. 그 안에서 저 위쪽을 봤을 때 그다음에 저거는 저 위쪽 산 쪽을 보고 뒷집은 안 보이게 하면서 선택적으로 풍경을 끌어들였죠. 이거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래서 저는 계단이란 게 그냥 이래 돌면서 재단 거리의 기능만을 하면 너무나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단 돌 때 위의 계단의 배가 안 보이도록 일로 갔으면 그 다음은 피해 갖고 가고 똑같은 공간이라도 자기 행로를 달리함으로 해서 드라마틱하게 이래 보이게 되죠. 지겹지 않게. 자, 그다음에 박물관하고 그 부분을 빨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쟁기념관 89년도 개업해서 현상 당선돼 갖고 한 건데 그때 제 나이가 43살이었어요. 그래서 저 큰 걸 만지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 좋은 프로젝트를 하차는 내한테 와갖고 이 좋은 땅에다가 이 좋은 프로젝트가 내 수준을 못 벗어난다. 이게 굉장히 저는 분통이 터지고 불쾌했어요. 그래갖고 현상을 왜 했느냐 하면 저는 당선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 무엇을 제가 조직이 없고 이러니까 그 당시로는 한국에 왔을 때 상이 6개 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선작하고 그게 최우수상이고 우수상 2개, 가작 3개. 그래서 가작이 운 좋고 심사 공정히 하고 내가 좋은 생각이 났다 하면 5등, 6등은 혹시 될지도 모른다 이래갖고 그러면 귀국 신고는 이래 한 셈이 된다 이래갖고 했다가 플라이를 했는데 막 덜커덕 됐어요. 돼갖고 제가 그 발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제일 먼저 떠올랐는 게 내가 죽든가 큰 병을 얻겠구나. 그러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기회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당선만 되고 책임 안 지기만 바라고 했는데 이제 네가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되놓으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당황한 셈이죠. 그러니까
하다가도 늘 납품 저게 기간이 4년 반인가 이랬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전체를 각 부분마다 이래 다 이래 중요한 건데 대충 얼개는 그 당시에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구석구석 캐노피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려면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고 납품한 다음에 저는 다 6개월간 납품해갖고 납품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것을 다 쪼개갖고 일거리로 보면서 공사에 문제 되게 실행되고 발주하기 전부터 이게 제가 받아갖고 하나하나 공략을 하고 했는데 쭉 그 나머지는 예정대로 됐는데 저 캐노피가 잘 안 풀리고 생각이 안 돼갖고 그때 뭐 잠을 옳게 잠 못 잤지요 늘. 그러니까 전쟁이란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비일상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사는 평화시는 일상이고 저거는 비일상적인 죽음하고 과거하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볼 때 우리가 일상하고 다른 문맥 속에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면서 보면 가령 녹슨 철모가 고철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의 준비가 돼가고 고철에서 어느 정도에서 그 과거의 시간성을 읽고 희생, 젊음, 죽음 이런 것을 그 철모를 녹슨 그거 삭은 부식된 것을 보면서 깨달을 정도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참 좋은 건데 교감이 되는데 그게 안 돼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양극으로 이랬죠. 평화시하고 전 전쟁이고 가령철은 기념관은 일상하고 다른 비일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르기 위해서는 많은 걸어가면서 짬의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사찰 갈 때 막바로 문 열면 이게 대웅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마비에 내려서 겨울 건너서 뭐 일주문, 부리문, 천왕문 어쩌고 저쩌고 누마루 지나서 대웅전에서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는데 그런 짬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과정적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도 그런 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공간을 경험할 때 그거는 다 필요하니까 외국에도 다 저런 식으로 공통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꾸로 거기서 저의 도시를 보면 저런 식으로 해서 저 멀리 보이죠.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을 차단하면서 쭉 몰입하게 하는 그런 장치는 어느 문명권에다 다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뭔가 하면 캔베라에 있는 전쟁 기념관이고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국회의사당. 그래서 위치를 그래 정하게 된데 더 명당 자리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 삼각형의 기하학적으로 자연의 삼각형을 밑으로 해서 여기에 좋은 위치를 주고 그 다음에 거리를 이만큼 쭉 이렇게 두게 해갖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데서 국회의사당에서 너희들이 잘해야 젊은이가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는 교훈적 의미에서 사이트가 정해졌다고 그래요. 국제 현상이 된 건데 로말도 지오골라라고 내가 좋아했던 건축가인데 그분이 현상 공모에 당선된 거예요. 이 부분이 전쟁 기념관이 되는데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는 아까 저런 것 같으면 여기서 굉장히 긴 거리의 어떤 키네틱 무브먼트를 통해서 목표에 달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걷는 과정에서 마음의 준비를 되는데 이거는 그러지는 못하고 굉장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로에서 일상에서 굉장히 비일상적 영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탈을 벗어버리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비일상적인 영역을 접하기 위해서 정서적 교란을 이래 주고 생뚱맞은 공간을 접하게 함으로 해서 뭔가 다른 느낌을 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했던 곳이 큰 텅 빈 공간입니다. 비워줘 갖고 생뚱맞게 그 장소에 이섬직하지 않는 생뚱맞은 것을 주어서 정서를 흔들어서 안을 보도록 즉 낯설게 하기. 서울이 다닥다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반대로 낯설게 하기 위해서 텅 비워준 거죠. 가령 사막 같으면 저는 달리 하겠죠. 사막으로 된 황량한 데 있으면 안은 엄청나게 오아시스처럼 비지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반대적인 방법을 써서
교란시키려고 그래 했는데 저 안 사각형 안에서 광장 안에서는 쉴 곳은 아니고 지나가면서 느끼는 곳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늘은 없고 그림자가 있는 곳을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됐죠. 그 다음에 도로변에서 메인 광장까지 한 2.4m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다시 3m 올라가고 다시 안에서 이제 쪼갰습니다. 1.5m 올라가게 해서 메인 레벨을 2층으로 처음부터 가게 해서 박물관이 처음부터 3층 오르락내리락하면 안 좋으니까 2층을 메인으로 가게 해서 한층 올라가면 저거 한층 내려가면 되도록 메인을 그 중간에 이래 두고 에스컬레이터 되는 이런 맛도 준 거죠. 건물이 뭐 저런 식으로 바닥은 안 보입니다. 저 그림자 아까 그늘 없고 그림자가 있는 곳이 이제 저런 의미에서 서쪽에서 해질 때 쭉 길게 드리워지는 거 이런 씬을 다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저는 요 사진 컷을 좋아해요. 사람 많을 땐 되게 크라우드한데 제일 적정한 그거는 사람이 없고 혼자 담담히 지 그림자를 등지면서 앞으로 이래 나아갈 때 그게 드라마틱한 게 극대화될 거다 그래 생각을 했죠.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옆인데 건축주가 그분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직원한테 이거 이성과 이름 좀 파주라 뭐 해갖고 저한테 와서 제가 디자인 해갖고 저 밑에 약간 저 무릎보다 아래 해서 질감 있게 해서 가급적이면 덜 뜨이게 겸손을 떨었죠. 저는 저 애하고 저 공간하고 참 잘 맞는다 생각하고 요 공간이 여러 명사들이 오게 됩니다. 저 미군도 많이 그하고 미군이 오면 꼭 저기에 들려서 헌화하고 그러거든요. 맨 끝에 클라이막스가 대로변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을 순화해서 여기에 이제 종점이 되고 느낌이 극대화되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램프 다운해서 1층, 2층, 3층으로 단계적으로 보면서 거기는 이제 머리로서 보고 그 전까지는 가슴으로 뭐 본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서초동에 있는 향나무예요. 아시죠? 고려 중엽쯤인데 지금부터 한 저 880 몇 년인가 뭐 이 정도 이래 된다고 그럽니다. 저기서 보면 그런 대로 볼만한데 여기서 보면 완전히 비대칭으로 되어 있죠. 저게 늘 저는 궁금했어요. 왜 저럴까? 벼락 맞아서 그런가? 병들어서 잘란 건가? 쭉 이리 잘 있다가 이 동네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6.25 때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저기 떨어지면서 날개에서 저게 날아갔다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내가 겨우겨우 어떻게 알아냈는데 그 당시에 더 재밌었던 것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악내들이 막 이래 구경하고 이래 뭐 이래 왔다가 5사람이 그 목격자하고 모였어요. 그래갖고 낙하산도 이래 버려져 있고 이래 놓으니까 그 낙하산을 이거 보고 하지 말고 그때 천이 중요하고 최첨단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고 질기고 최고의 것은 지상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천을 5개로 분배해갖고 그 안악내들이 몸빼바지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가령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상상을 작가가 하기에는 굉장히 이문열 씨나 이런 사람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힘든데 실제 생활에는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본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기 팻말에 아무 죄도 없는 나무가 끝까지 수령을 다할 때까지 살 권리가 있는데 시원찮은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한다고 지가 저래 상처가 났으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꽤나 그때 전쟁 기념하고 관계가 되겠죠. 전쟁에 의해서 인간의 이런 사 때문에 우리는 아무 죄 없이 이런 식으로 당한다. 그 고의 간직한 거.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일본군 있고 태평양 전쟁에서 긴장되기 짝이 없는 순간에 바로 그 위에 새들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뭐 지적이고 이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요. 영화 이런 거 보면. 요것도 이제 그게 뭔가 하면 펀치볼이라고 해안면에 있어요. 그 분지가 있는데 저기에 가보면 지금은 호이호이 바람 불면서 그야말로 한가하고 조용하기 짝이 없는
논 있고 밭 있고 이런 곳입니다. 이게 분지로 되어 있고 펀치볼이 뭔가 하면 그것을 펀치를 담는 사발이라는 뜻인데 오발 쉐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기가 옛날에 엄청난 격전지였어요. 6.25 때. 그래서 9개의 고지전이 저기 있었고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저격 능선 뭐 이런 게 다 그쪽에 있었고 저게 굉장히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인간들끼리 무슨 원수 졌다고 저래 싸워야 되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의 그런 황당한 장소라고요. 근데 그때 휴전 중이었으니까 53년도쯤 됐을 때 휴전이 딱 스탑될 때는 멈춘 자리에서 그냥 끝나갖고 그게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땅을 조금이라도 많이 찾으려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어느 장소보다 단위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여된 희생자 수가 제일 많았다고 할 정도예요. 지금은 우리가 저 까마득하게 모르지. 그런데 그게 저 당시 설계할 때만 해도 5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저것을 이래 기념하기 위해서 의뢰가 왔었는데 누가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르죠. 까마득하게 읽고 이게 본대의 그거구나 해서 그때 희생됐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이 참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그림에서 저기 가운데 있는 남자가 누굽니까? 박정희 씨입니다. 이 사람이 4분 나오고 저기 1년간 있다가 그 만주 쪽으로 갔던가 뭐 그래 했었어요. 저 사진이 익명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익명성으로 있지만은 내가 저분이 박정희 씨 그 나이 때 21살 때의 모습이다 이랬으면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되지요. 그전에는 그냥 익명으로 있다가 뭐 김추수 시연이고 뭐 꽃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것처럼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라함으로 해서 저기는 의미를 갖고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념관을 저기서 짓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기 펀치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념관 위치가 지금 요 위치에 있어요. 사이트. 아까 이야기했듯이 격전지고 요게 펀치볼의 위치고 그 건너편에 고지에서 굉장히 격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건물은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120평 건물이에요. 100평이고 뒤에 화장실 해서 굉장히 조그만 건데 뭐 공들여서 제가 했었죠. 저게 기둥이 9개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고지 높이로 해서 이름이 있어갖고 그 고지까지 안 가보더라도 여기서 적당히 세리머니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했어요. 예산이 너무 없어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저기 앞에 군인들이 있죠. 저 군인을 저는 그 당시에 돈을 들여서 조각가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뭐 턱도 없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지용 마네킹 하는 사람한테 요래라 저래라 해갖고 자세를 가르쳐줘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것을 다시 교정해갖고 새 사람을 만들었죠. 이건 저 안에서 보면 주변 일상은 아까 녹슨 칠판으로 가리고 그 구멍 을 통해서 빛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넘어서는 고지 보이고 죽음의 그 공간이 보이는 거고 그 위에 저 유리 위에는 그 당시에 그 고지에 죽은 전사자의 이름을 유리에다가 이래 띄웠어요. 구름처럼. 탄화기념박물관. 이 부분은 학생이에요. 성철 스님은 저 선성이라 보면 이분은 선에도 깊지만은 학성으로 일찍 이게 이제 북향 진입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태양빛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역광이 되죠. 그래서 아까 이래 중간에 흰 살 이런 것도 역광으로 됐을 때 부분적으로 존재감이 있어서 어둡지 않게 그래 한 겁니다. 저런 것은 다 저 뭐고 굉장히 미술관처럼 모던하게 이래 추상화돼 있지만은 불교 사찰이 주는 그런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 갖고 저런 식으로 단청색을 넣었죠. 글자도 저거 보면 흰색으로 하지만은 배경이 회색이고 그림자는 검은색이고 시간의 그 같은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형태를 만들죠. 저는 일주문의 개념이고
저 기둥 칸살은 108개로 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했던 거는 사찰하고 이래 동등하게 같기 때문에 사찰이 갖는 그 리니한 이런 부분의 구슬을 이래 휘휘 말아서 이 좁은 3차원의 공간에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그 루트를 만든 대로 가다 보면 그 부분이 아까 사찰 가는 것을 펼친 게 돼버리죠. 저또 문이 있으면 저게 메인 문이고 좌우측에는 열려서 이 부분하고 이래 다 공유 쉐어될 수 있도록 그래 한 겁니다. 저 좌우측은 금강경 이래 녹을 인공적으로 써서 한 거고 가운데가 오히려 중요한 건데 무한대의 의미로 비워둔 거예요. 저거는 위에 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저 뭐고 이게 법당이 제일 중요한 맨 마지막 터미너스가 되는데 그 부분을 역설적으로 가장 내부에 가장 외부의 어떤 무게감 있는 뭐가 있는 것처럼 무겁게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저 문이 저런 식으로 열리고 달렸으면 그냥 2층 발코니가 되는데 벽에 안 붙고 떠 있는 것처럼 세퍼레이트 시켰죠. 그래 함으로써 법당은 굉장히 크게 있고 중간에 이게 박힌 것처럼 아까 제가 주택할 때도 흔히 쓰는 그런 기법을 이래 쓴 겁니다. 그리고 문이 저런 식으로 열리죠. 저게 7.5m 되고 그 다음에 저 높이가 2.1m 되고 바닥은 여기에서 30cm 정도 높이가 되고 수면 높이는 거기서 다시 30cm 더 높게, 그래서 앉아 있으면 60cm가 고 이래 높이기 때문에 자갈은 안 보이고 반사율은 극대화되고 면적도 적당히 절충이 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오프닝을 저는 처음부터 생각한 거기 때문에 저기 중간에 기둥을 넣으면 간단한데 그러기는 싫고 막상 공간은 그래 설계했는데 시공자가 다 나자빠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수소문 해갖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비행격 경납고 만드는 사람한테 갔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대신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래 갖고 하면서 절충해갖고 이랬는데 적어도 많이 배우고 우리도 배우고 그랬어요. 저게 일본 접쳤을 때도 약간 이래 각도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래 공포적인 임플리케이션하고 위에는 지붕 그것으로 해서 일부러 꽉 이래 안 만나게 저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전시 그 부분 단어 스님의 전시 공간 불당, 제가 이게 현추선하고 책을 뒤져가면서 처마 그거 나온 것을 저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전해줘야 되니까 저것을 값을 제가 일일이 좌표계를 허공에 평면하고 인면이 다르니까 일일이 다 해갖고 전달해줬고, 그 다음에 아까 닷집으로 볼 수 있는데 대웅전의 저것은 초반에 저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왼편에 보면 이게 화살표로 쭉 문이 올라가도록 하고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었고, 여기 있는 루버도 빛이 오면 이래 산란되도록 한 거 초반에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대충 모델을 종이를 찍찍 해갖고 해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직원한테 그래라 한 거고, 실제 이제 그게 이제 저런 식으로 지어지죠. 그리고 사이즈가 과연 현장에서 괜찮을지 실제 저것을 들여보고 괜찮은 게 확인이 된 다음에 나무로 하고 저런 식으로 되고, 그래 놓고 재단이 갔더니 누가 잽싸게 와서 져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딴 사람도 하고 불상 없는데도 저가 알아서 절에 쓰는 거 보고 급기야는 이래 되죠. 저기서 내가 느낀 거는 뭔가 하면 건물을 음지에서 우리가 뒤에서 파블릭이 접하기 전에 우리가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막 이래 만드는 것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개봉을 하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비로소 이 자리 저 자리 저가 구분 식별해 가면서 절하고 이런 거, 건물이 건축이 되는 그 순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건물이 들어가는 순간 옛날하고 달리 사람은 돌아가야 되고 앞쪽 뒤쪽 소통을 맡고 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번번이 어떤 때는 띄워서 뜨라도 괜찮게 하고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하고 북측
북쪽에서 남측을 향해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 건물도 탄허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빛이 반사돼서 밑에 그 앞부분의 필로티 밑의 배를 밝게 해갖고 이래 볼 때 시각적으로 밝은 부분이 보이고 습하지 않도록 그래 하려고 했었죠. 요거는 실제 그 산의 구배하고 같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좀 자유롭게 격자에서 저 밑은 받치고 있는 부분은 독립적인 실들이니까 자유롭게 일부러 지그재그로 그 틈 사이에 뒤쪽이 보이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여주입니다. 여주 박물관인데 여주란 것은 여자가 뭔가 하면 금을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가 그게 남한강인데 남한강에 한 중턱쯤이 있는데 그때 여주란 곳에 범람이 심했어요. 범람이 많다는 것은 나일강 하주처럼 이래 평지가 많고 바다할 곳이 많고 여주 평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그런 게 됩니다. 저 바위가 그 근방에 있는데 그 바위에서 보면 범람했을 때 흙탕물이 가는데 거꾸로 말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여마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곳입니다. 그 바위가 여주의 본 DNA라 할까 시발점으로 저는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갖고 그 넓은 그 땅에서 그게 오리진이 되기 때문에 이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진입했을 때 메인 뷰로 이래 본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고 그래서 옛날 범람하고 이랬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주 실력사를 두어서 그 홍수를 자연의 그것을 좀 무마시키려고 그래 했듯이 어떻든 저 부분에서는 범람하고 강하고 히스토리라는 관계 강하고 관계가 되고 아까 저 바위 저 부분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추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리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요게 우리가 사이트가 되는데 여기에 박물관, 도서관 짓고 또 하나 녹지가 있는데 도시의 저 반대편 녹지 있는 부분이 점차 빌딩으로 들어차는 게 저는 못마땅하기 때문에 빌딩이 아닌 하나의 조형물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괴짝이 이래 흘러내려오다가 모래에 임의적으로 이래 딱 스탑한 거 대충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그 상자의 색깔은 블랙 검은색 그 여주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래서 박물관을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꾸로 아까 요 건너편 요 바위에서 저 보면 요게 요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 건물이 있고 요게 이런 식으로 딴 데를 보게 한 거죠.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쪽은 뭔가 하면 아까 검은 박스로 되어 갖고 저 잘린 부분이 과거를 여주 상류를 이래 비추면서 리플렉트 하는 거로 해서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는 일상의 그것을 현재를 보여주는 도시 풍경을 반사하는 것으로 지금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기울어지게 했습니다. 배를 저기 캔티레바가 무려 10.5m 기둥에서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폭은 한 27m 그 판 자체가 다 캔티레바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창이 없어요. 창을 두면 빌딩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둥이 있으면 빌딩처럼 보이니까 저는 에베스트럭트한 폼을 적당히 이래 띄운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잘린 그 부분이 지금 왼편에 쪼가리가 여기에서 시체처럼 널려져 있어서 그 힌트를 준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저 끝부분이 아까 그 제일 핵심되는 곳이 되고 그것을 보고 들어오면 제일 좋은 상석에 딴 것을 둔 게 아니고 여기 온 방문자들이 커피 먹고 이래 편하게 일상의 연장한 곳으로 두고 자연스럽게 온 김에 그걸 볼 수 있도록 대충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저기도 계단을 제가 윗부분은 반복 안 되게 다 이래 오면서 지그재그로 계속 이래 천정 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한 거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